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준석이라는 제가 아침에 본 친구분인데요. 사실 이름은 살짝 바꿔서 가명을 했습니다. 이 친구의 화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화병은 크게 성인의 화병, 또 청소년의 화병, 그리고 소아의 화병으로 나뉩니다. 성인의 화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번 보는 그 화병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. 청소년의 화병은 아무래도 그 사춘기와 더불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조금 더 폭발적이고 과격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. 더불어 소아의 화병을 말씀드리면, 소아들은 자기가 왜 답답한지, 왜 화가 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화로 표현하기보다는 야뇨증이나 또 밥 안 먹는 거, 그리고 잠 못 자는 거, 뭐 이런 식으로 그 화병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리고 심할 때는 틱장애나 뚜렛장애 같은 걸로. 그래서 그것들을 치료할 때 화병의 범주에서 치료를 하곤 합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중학교 2학년 그 준석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이 친구는 1학년 때까지는 정말 운동도 잘하고 학교에서 무슨 체육소년 소리 들을 만큼 힘도 좋고 활달하고 친구들도 많이 잘 만나고 사교성도 좋고 그랬었어요. 근데 이제 2학년 오면서 갑자기 말수도 없어지고 좀 조용해지다가 2학기 들어서 집에 오면 그렇게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짜증내고 또 무슨 말만 붙이면 으르렁거려서 집에서는 이게 사춘기인가 보다. 14살, 15살에 그 사춘기는 정말 무섭다고 하는데 하면서 지나가려니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하니까, 그리고 학교에서는 얌전하고 좀 이렇게 모범생 타입이었는데 학교에서도 가끔씩 이제 다투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들리고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준석이 왔을 때 간단하게 상담을 하고 스트레스 검사를 하니까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무척 높게 항진이 되어 있고, 더불어서 이제 또 그 감정선이 무척 과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가라앉혀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체열 진단을 하니까 손이나 발 쪽은 그래도 조금 찬 기운이 있지만 가슴 위쪽으로 얼굴까지 너무 빨갛고 뜨겁게 이렇게 나타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불만 꺼줘도 괜찮겠다 싶었어요. 사실 청소년 화병은 생각보다 이렇게 수월해요. 찬 약들 좀 그 심장에 열을 내려주는 청심하는 약초들을 잘 섞어주면 차분해지면서 마음도 가라앉고 편안해지거든요. 그래서 다행히 이 친구는 일주일 지난 후부터 그 화가 조금 이렇게 누그러졌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제 신뢰가 생기시고 본인도 그것을 이제 알고 마음도 편해진 상태여서, 그 상태에서는 이제 상담 같은 것을 하고 제가 조언을 주어도 이게 잘 이제 대화가, 그러니까 소통이 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줬냐면, 이게 인생은 무지 길고 청소년기에 막 1등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잘 하면서 갈 수도 있지만 미리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많이 하고 준비해온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, 나도 또 지금부터 이 상황을 이제 봤으니까 지금부터 또 학원도 다니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해나가다 보면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또 내가 뭔가 기회를 찾고 그 때가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부모님이나 누구나 선생님이나 다 말로는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, 이게 어떤 형식으로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느냐, 또 어떠한 관계에서 이게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. 그 준석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차 마시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.
와가지고 방문했을 때 뭐 침 치료도 받고 하지만 물론 침도 전부 그 열 내리고 순환되는 쪽으로 이걸 해주었고요. 그리고 이제 차 마시는 시간을 되게 즐겼는데 또 집에서 마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현미녹차나 이런 거 추천을 또 드렸고,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녹차나 이런 것들은 보통 성질이 이게 서늘한 성질이 많거든요. 그래서 누가 마셔도 그 크게 부작용이 없고, 특히 청소년들이 먹을 때는 마시게 되면 열도 내리고 입 건조하거나 구취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드름 같은 거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말을 해주면서 좀 수시로 또 공부하면서나 이렇게 그 짜증나고 할 때 한 번씩 마시는 것을 제가 권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빨리빨리 호전도 되고 해서 편안하게 학교를 잘 다닌 케이스입니다. 저도 한 잔. 보통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는 크게 세 가지예요. 하나는 탕약, 그러니까 약초들을 다려서 그거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쓰는 거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침이 있어요. 침 치료를 통해서 한약과 같은 효과를 침으로 내는데, 침은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대신에 조금 지속력이 짧은 성향이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상담이에요. 약과 침으로 몸이 좀 편안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상담을 하면 훨씬 더 대화도 유도리 있게 잘 되고, 또 그게 이렇게 그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되게 좋거든요. 오늘은 제가 청소년들, 특히 화가 많이 나고 분노가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혈자리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 혈자리는 노궁이라는 혈자리예요. 크게 두 가지 이제 역할이 있는데, 하나는 충동적인 것을 좀 가라앉혀주고, 또 하나는 피로를 푸는데 정신적인 피로를 많이 풀어줘요. 그래서 노자가 피로할 때 노자거든요. 그래서 피로의 궁전이란 뜻이에요. 피로가 거기에 이렇게 뭉치는 데인데, 그곳을 이제 풀어주면 화도 내려가고 충동적인 것도 가라앉으면서 정신적인 피로도 풀리는 자리예요. 이건 어디냐면 손바닥에 있는데요. 손바닥에 이렇게 접었을 때 이 5번째 말고 4번째 손가락이 닿는 자리, 여기에 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. 표시를 하면 여기 정도 되거든요. 잘 보이나요? 그래서 여기를 아래쪽으로, 그래서 이 자리를 아래쪽으로 지압해 주시면 되는데, 지압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 위로 지압하면 충동도 올라가고 피로가 더 쌓일 수도 있어요. 생각이 많아져요. 근데 아래로 내려주면 많이 이게 편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짜증날 때 뭐 화가 나거나 아니면 머리가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암기 많이 했는데 꽉 차 있을 때 이런 걸로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, 또 이렇게 내려서 해주셔도 돼요.